미국의 정찰 위성을 키올이라고 하는데 왜 키올이냐? 열쇠 구멍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해서 키올이래요. 실제로 미국의 정찰 위성이 얼마까지 근접 촬영이 가능한지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뭐 한간에서는 뉴욕 타임즈 기사까지도 당겨서 볼 수 있다. 뭐 그런 설도 있고요. 그런데 2019년에 트럼프의 재직 기간 중에 이란의 우주센터 로켓 발사대에서 로켓 폭발 사건이 발생했는데 미국이 이와 관련이 없다면서 트럼프가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미국의 정찰 위성 키올의 사진이었던 거죠. 이 사진을 본 인공위성 전문가들이 역으로 이 위성의 성능을 추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략 가로 세로 약 10에서 15cm 정도가 식별 가능한 이제 그런 수준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대요. 실제로 이제 훌륭한 상업용 인공위성들이 약 30cm 정도를 촬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뛰어나긴 해도 막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럼 10에서 15cm면 보통의 휴대폰이 이제 한 15cm쯤 되니까요, 길이가. 그래서 저는 그럼 인공위성으로 내가 쓴 휴대폰이 뭔지 정도는 식별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로, 세로 15cm라는 말은 1픽셀에 가로, 세로가 15cm 정도 담길 수 있다는 이야기래요. 여기서 조금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1픽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기기 화면을 구성하는 이제 최소 단위이고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보는 모니터 화면은 이렇게 작은 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작은 점들을 픽셀이라고 하고요. 이 작은 점의 길이가 대략 가로 세로 0.26mm 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0.26mm 되는 이 정사각형 안에 실물 가로 세로 15cm 정도 되는 면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잘 손에 잡히질 않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보이는 거냐? 이 사진입니다. 이 항공기명이 식별되고 공항의 바닥 글자가 보이는 수준이죠. 또 차량의 타입 정도는 구분이 가능한 거고요. 현재 인공위성으로 가장 당겨볼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면 웬만한 정찰 활동은 모두 식별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기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알비도 스페이스라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직원이 50명에 불과하고 아직 위성도 띄우지 못한 작은 회사예요. 그런데 1,300억이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 중에는 빌 게이츠의 투자 회사인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도 있고요. 그럼 이 회사가 도대체 뭐냐? 심플합니다. 현재 상업용 인공위성에서 근접 촬영할 수 있는 수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픽셀에 가로 세로 30cm 정도를 넣는 수준인데요. 이걸 10cm로 당긴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 최고의 정찰 위성 수준이죠.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이런 작은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상업용으로 만든다는 건 그만큼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인공위성의 고도를 낮춘다는 거예요. 현재 인공위성들의 고도가 보통 400마일, 그러니까 650km 상공을 이제 돌고 있는데요. 그걸 100마일 정도 낮춰서 500km대에서 이제 돌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고도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보다 작은 만원경과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할 테고 그 비용 절감으로 소비자가를 낮추겠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듯하죠. 이걸 2025년에 첫 발사하고 빠르게 24대 정도까지 이제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혹은 이제 규제적인 허들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뭐 요건 짧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보통의 위성의 날개가 있죠. 이건 엄청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서인데요. 고도를 낮추면 그만큼 공기저항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태양열을 붙인 날개를 없애고 이렇게 통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적인 부분은 이미 2021년에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보다 더 주목했던 건 그래서 결국 상업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 였어요. 이제 보통의 인공위성 그러면 뭐 국가적으로 정찰 혹은 국방 이런 쪽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야는 국가적으로 주도하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이 대표의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AP통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뉴스 미디어 기업인데요. 2016년에 AP통신의 기자들이 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이런 데서 거의 인신매매에 가깝게 이제 납치가 돼서 어선에 감금된 채 죽도록 일하는 노예 노동자들을 발견해서 이를 보도하고 퓰리처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인공위성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다 한가운데 외딴 섬과 이제 배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요. 이걸 인공위성이 근접 촬영해서 장시간 관찰하고 이제 찾아낸 거죠. 서양에서는 위성 저널리즘이라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인공위성 사진을 기반으로 이제 취재하고 이를 뉴스로 이제 보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들면서 이제 저널리즘 혹은 범죄, 또 범죄와 관련된 보안, 조금 더 넓게는 보험의 영역까지 이런 쪽은 민간 시장에서의 상당한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되죠? 사실상 24시간을 관찰 가능한 CCTV가 머리 위에 떠 있는 거니까요. 뭐 언뜻 생각해도 이 정도인데 이 가능성은 무한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영상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뭐 인공위성이나 뭐 우주 뭐 이런 이야기 뭐 진짜 멀고 먼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빌 게이츠며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왜 우주를 외치고 또 인공위성과 로켓을 개발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경고도 있고요. 또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규제와 법률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만 이 가능성만큼은 정말 무한하고 또 그런 미래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도 그런 미래를 그려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교양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